독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전기차 기술진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배터리 화재로 인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던 그때 한 기사 속 작은 사진 한 장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작은 금속 실린더 속 숨어있던 미세한 장치 하나. 그 안에는 배터리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온도 감지 자동 차단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마지막 안전 퍼즐. 세계가 찾던 해답은 놀랍게도 작은 생활 속 기술에서 찾아졌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작은 기술이 가장 큰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전기차 스타트업 뉴모빌리티의 최고 기술 책임자 클라우디아 슈미츠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독일의 대표적인 여성 공학자라고 부르곤 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전기차의 미래를 믿는 한 명의 엔지니어일 뿐이죠. 내 이야기는 한 달 전 우리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인 엑스드라이브 충전 중 발생한 끔찍한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베를린에서 열리는 연례 기술 박람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연 준비를 점검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울리는 비상벨 소리. 주차장에서 우리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달려가 보니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였어요. 우리가 수천 번 테스트했던 안전 시스템이 실패한 겁니다. 책상에 앉아 사고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란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기술 책임자로서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무거운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서는 불타는 차량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됐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경영진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마케팅 책임자는 위기 관리 전략을, 법무팀은 법적 책임 소재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어떻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배터리 모듈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온도 센서, 냉각 시스템,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모든 요소를 재검토했죠. 그러나 기존 안전장치들은 모두 화재가 시작된 후에야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열 폭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내겠다.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업계 밖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전 세계 열 관리 기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극한 온도 제어 시스템,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냉각 장치, 심지어 생체 내 온도 조절 메커니즘까지 연구했어요.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라 믿었죠. 팀원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저 지켜볼 수는 없었죠. 기술 책임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어요. 수면 부족으로 눈은 충혈되었고 카페인 과다 섭취로 손은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죠. 반드시 답을 찾아내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연구의 11번째 날, 저는 세계 각국의 열 관리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화면을 들여다보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죠. 무심코 클릭한 기사 하나가 제 주의를 끌었어요. 한국의 부탄가스 안전밸브로 30년간 무사고 기록 달성.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부탄가스와 전기차 배터리가 무슨 연관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사 속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TS 밸브는 가스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스스로 차단되는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이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TS 밸브에 관한 정보를 검색했죠. 놀랍게도 이 작은 밸브는 열과 압력에 반응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컬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 센서나 소프트웨어 없이도 물리적 원리만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차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니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한국의 OJC라는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들의 안전 기술이 한국 내 수천만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30년간 이 기술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었죠.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을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전기차 배터리도 결국은 열과 압력의 관리가 핵심이니까요. 물론 스케일과 환경은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TS 밸브의 작동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구조였어요. 특정 온도나 압력에 반응하는 합금과 스프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외부 전원 없이도 작동하며 고장 가능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작고 가벼웠어요. 이런 특성은 공간과 무게가 중요한 전기차 배터리에 이상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흥분된 마음으로 경영진에게 이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어요. 부탄가스 기술을 고급 전기차에 적용하겠다고? 말도 안 돼. CEO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에 익숙한 그들에게 기계식 안전장치는 구식으로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OJC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 생각과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죠. 솔직히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국 회사가 먼 독일의 기술자 이메일에 관심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OJC의 연구개발 책임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며 화상회의를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시간대 차이를 감안해 늦은 시간에 회의를 진행했죠. 화면 속 한국인 엔지니어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 기술을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요.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죠. 실제로 보고, 만지고, 테스트해봐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단력 있게 CEO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저는 곧바로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국에 가서 직접 TS 밸브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열쇠일 수 있다고 믿어요. CEO 마르쿠스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부탄가스 밸브 때문에 한국까지 가겠다고? 클라우디아, 우린 전기차 회사야. 가스레인지 회사가 아니라고.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이건 단순한 가스 밸브가 아니에요. 외부 전원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이죠. 우리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런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마르쿠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우리는 이미 최첨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 구식 기계식 밸브로 돌아가자고? 최첨단이라는 우리 시스템이 실패했잖아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해요. 첨단이냐 구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마르쿠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 읽혔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일주일. 딱 일주일만 줄게. 그 기간 안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해.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즉시 출장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OJC 측에 방문 계획을 알렸죠. 연구실에서는 배터리 셀 샘플과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사고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차량 사진을 보며 결심을 다졌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짐 속의 배터리 샘플 때문에 잠시 지체되기도 했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며 생각했죠. 이 여정이 성공할까?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TS 밸브에 관한 자료를 더 공부했습니다. 노트북에 가능한 적용 방식을 스케치하기도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셀은 부탄가스통과는 환경이 다르지만 열 관리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같았죠. 이 기술을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에 맞게 변형할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시차 적응 없이 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OJC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어 내일의 미팅을 준비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상적인 것 속에 혁신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부탄가스 밸브처럼 평범해 보이는 기술이 전기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OJC로 향했어요.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은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정말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마침내 OJC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연구개발 책임자 박진우가 반갑게 인사했죠. 클라우디아 씨,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박진우를 따라 회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 일정은 공장 투어였어요. 그곳에서 TS 밸브가 어떻게 생산되고 테스트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작업장에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세심하게 밸브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어요. 우리 밸브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박진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안전 기술에 있어서는 99.9%의 신뢰도도 부족하니까요. 100%여야만 하죠.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문제와 제 아이디어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진우와 그의 팀은 진지하게 경청했죠.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박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많은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할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환경과는 매우 다르니까요. 그의 솔직한 반응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는 태도가 전문가다웠어요. 함께 도전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죠.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전적인 프로젝트지만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네요. 함께 해보죠. 그렇게 저의 한국 방문 첫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직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여기 한국의 작은 회사에 우리가 찾던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OJC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TS 밸브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과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가슴이 기대로 두근거렸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박진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오늘 특별히 자사의 수석 엔지니어들을 모두 모았다고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독일 전기차 회사의 CTO가 그들의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의아했을 테니까요. 연구소는 생각보다 넓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TS 밸브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도면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 초기 모델부터 현재의 최신 버전까지 기술의 진화가 한눈에 보였죠. 놀랍게도 기본 원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재료와 정밀도는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진우는 테이블 위에 여러 종류의 TS 밸브 샘플을 놓았어요. 크기와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놀라울 정도로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가 하나를 집어들어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TS 밸브는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스프링과 밸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온도가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합금이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가스 흐름을 차단한다고 했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모든 것이 외부 전원이나 전자장치 없이도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전히 물리적, 기계적 원리만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대응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박진우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 덕분에 30년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고요. 시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특수 제작된 테스트 장비를 통해 TS 밸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밸브가 장착된 소형 압력 용기에 열을 가하기 시작했죠.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모니터링 장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설정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밸브가 작동하며 압력이 즉시 안정화되었어요. 마치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이 작은 구조물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한다는 점이 정말 경이롭네요. 솔직한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기술이었지만 제 관점에서는 혁신 그 자체였죠. 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조건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밸브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밸브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기술을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안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시연이 끝난 후 더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전기차 배터리 셀 샘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배터리 셀 내부 또는 셀 사이에 TS 밸브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장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열 폭주가 시작되면 이 장치가 물리적으로 열의 확산을 차단하는 거죠. 박진우와 엔지니어들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들도 스케치를 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배터리 환경에 맞게 밸브를 어떻게 변형해야 할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할지 등 전문적인 제안들이 오갔죠. 학창 시절 연구실에서 느꼈던 그 흥분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OJC 엔지니어들의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기술적 한계와 도전 과제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도 제시했죠.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조와 생산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태도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진우는 저를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한 식사를 하며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중에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 기술적인 주제에 머물렀어요. 그만큼 양쪽 모두 이 협력 가능성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식사 후 우리는 OJC의 품질관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TS 밸브가 어떤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는지 볼 수 있었어요. 100% 검수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밸브는 예외 없이 성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출하된다고 했죠. 이런 철저한 품질 관리가 30년 무사고의 비결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방문을 마치며 박진우는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TS 밸브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액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혁신의 시작은 항상 작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기술이 전기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공동 연구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이 한국의 작은 기술이 독일의 첨단 전기차와 만나는 순간 진정한 혁신이 탄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OJC 연구소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공동 연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테이블에는 제가 가져온 배터리 설계도와 OJC 측의 TS 밸브 기술 도면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기술의 만남,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흥미진진한 하루가 시작되었죠. 박진우는 팀의 선임 엔지니어들을 소개했습니다. 열관리 전문가, 재료공학자, 기계 설계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어젯밤 늦게까지 예비 아이디어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기대가 크다는 증거였죠. 첫 번째 논의 주제는 배터리 셀 내부의 TS 밸브와 유사한 열 차단 장치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였습니다. 배터리 셀은 극도로 제한된 공간이라 일반적인 TS 밸브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OJC의 재료공학자는 초소형화된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크기는 쌀알만 하지만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장치였죠. 다음으로 배터리, 팩 레벨의 안전 시스템도 논의했습니다. 셀과 셀 사이,
모듈과 모듈 사이에 열 차단 장치를 배치하는 방안이었어요. 한 셀에서 열 폭주가 시작되더라도 인접한 셀로 열이 전파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화재의 연쇄 반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배터리 시스템의 구조와 열 흐름에 대해 설명했고, OJC 엔지니어들은 그에 맞는 열 차단 메커니즘을 제안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언어적 장벽도 우리의 열정 앞에서는 사라졌죠.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아무도 휴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회의실로 가져와 논의를 계속했어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배터리 환경에 맞는 재료 선택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부탄가스통과는 매우 다른 환경이었으니까요. 전해질과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열에 정확히 반응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OJC의 열관리 전문가는 이미 몇 가지 후보 재료를 준비해왔어요. 특수 형상 기억 합금, 열반응성 폴리머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각 재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실제 배터리 환경에서의 성능을 예측해 보았죠. 기술적 논의가 깊어질수록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프로토타입 제작 계획으로 넘어갔어요. 박진우는 현재 OJC가 보유한 생산 설비로 초소형 TS 밸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기존 생산 라인을 일부 수정해야 했지만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죠. 첫 번째 테스트용 프로토타입은 빠르면 한 달 안에 준비될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배터리 테스트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베를린 연구소에 있는 배터리 시뮬레이션 장비와 안전 테스트 시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준비되면 실제 배터리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죠. 두 회사의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공동 개발 일정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단계는 배터리 세룡 초소형 열 차단 장치 프로토타입 개발, 그 다음은 배터리 팩 레벨의 열 확산 방지 시스템 설계, 마지막으로 실제 전기차 배터리의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죠. 마지막으로 지적 재산권과 협력 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어요. OJC는 열 차단 장치 자체의 개발을, 우리 회사는 이를 배터리 시스템에 통합하는 기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박진우는 작은 제안을 했어요.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 셀 모형에 열 차단 장치를 적용해 개념 증명을 하는 거죠. 이틀 후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흔쾌히 동의했어요.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며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 프로젝트는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어요. 두 기업 간의 문화적, 지리적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뜻밖의 협력이 가장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CEO에게 진행 상황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마르쿠스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곧 그의 마음도 바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 본사의 경영진과 연구팀에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통해 마르쿠스와 다른 임원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긴장된 표정들이 역력했죠. 우리 회사의 주가는 사고 이후 계속 하락 중이었고 투자자들은 빠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열정적으로 OJC와의 협력 가능성과 TS 밸브 기술의 잠재력을 설명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통해 기술 원리와 적용 방안을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작성한 공동 개발 일정표를 공유했죠. 내 설명이 끝나자 화면 속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기술 담당 이사 토마스였어요. 클라우디아, 내 열정은 이해하지만 부탄가스 부품을 우리 프리미엄 전기차에 넣겠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누군가는 심지어 웃음을 참지 못하기도 했죠.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탄가스 부품이 아니에요. 30년간 검증된 안전 기술입니다. 작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에요. 우리 배터리 시스템에 쉽게 통합할 수 있으니까요. 내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지만 화면 속 표정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팀 책임자 안드레아스가 질문했어요. 우리는 이미 최첨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야.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과 냉각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구식 기계식 방식으로 돌아가지?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우리의 전자 시스템은 전원이 살아있을 때만 작동해요. 하지만 화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이 전기 회로입니다. 이 열차단 장치는 외부 전원 없이도 작동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CF 헬가가 끼어들었습니다. 개발 비용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미 많은 자원을 기존 해결책 개발에 투입했어요. 경로를 바꾸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간 비용 분석 자료를 공유했어요. OJC와의 협력은 예상보다 비용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배터리 환경에 맞게 조정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개발 일정도 기존 계획보다 2달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쿠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클라우디아, 너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야. 이 한국 기업이 정말 믿을 만한지,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할지 확신이 필요해. 이해할 수 있는 우려였습니다. 마르쿠스, 이틀 후에 OJC에서 간단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실제 배터리 셀 모형에 열 차단 장치를 적용해 효과를 검증할 거예요. 테스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경영진은 테스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화상 회의가 끝난 후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베를린 팀을 설득하는 일이 한국에서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박진우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경영진의 의구심과 우려에 대해 설명했죠. 박진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항상 처음에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죠. 하지만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곧바로 OJC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파일럿 테스트 준비를 위한 날이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엔지니어들이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용 배터리 셀 모형과 열 차단 장치 프로토타입을 준비하고 있었죠. 엔지니어 한 명이 저에게 초소형 열 차단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제작된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밤샘 작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순간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위해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실감났어요.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오후 내내 테스트 세섭을 준비했습니다. 배터리 셀이 과열되었을 때 열 차단 장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성했어요.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베를린 팀과도 공유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가 우리 경영진을 설득할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연구소에서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를린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드레아스였죠. 그가 조금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몇몇 투자자들이 내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됐어. 그들은 부탄가스 기술을 전기차에 적용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미 주가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다졌어요. 안드레아스, 내일 테스트 결과를 보여줄게. 모든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있을 테스트의 모든 측면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솔루션을 넘어 두 기업, 두 문화 간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더 복잡하고 첨단적인 방향으로만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어쩌면 오랫동안 검증된 기본 원리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의 테스트가 그 가능성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를 마치고 OJC 연구소로 향했어요. 오늘의 테스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두 기업의 미래 협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박진우와 그의 팀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테스트 장비와 측정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전송 장치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 팀과의 화상 연결도 설정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마르쿠스와 주요 임원들, 그리고 연구팀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의구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간략히 테스트 계획을 설명한 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테스트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어요. 배터리 셀 모형에 열을 가하여 과열 상태를 만들고 OJC가 개발한 초소형 열 차단 장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열 차단 장치 없이, 두 번째는 장치를 장착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죠.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이 가해지자 배터리 셀 모형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온도 그래프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열이 인접한 셀로 빠르게 전파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과열된 셀에서 시작된 열이 연쇄적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전형적인 열 폭주 현상이었어요. 잠시 장비를 식히고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OJC의 초소형 열 차단 장치를 배터리 셀 사이에 장착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다시 한번 열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셀의 온도가 상승했고 곧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 차단 장치가 작동하면서 열의 전파가 확연히 차단되었어요. 열화상 카메라에는 확실한 경계선이 보였습니다. 과열된 셀은 여전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지만 인접한 셀들은 안전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데이터 그래프도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셀의 온도는 계속 상승했지만 나머지 셀들의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열 폭주의 연쇄 반응이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실험실에 있던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을 내뱉었어요. 화상 연결 너머 베를린 팀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의구심이 있던 얼굴에 이제는 놀라움과 희망이 보였어요.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결과네. 하지만 실제 배터리 환경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대답했어요. 다음 단계로 실제 배터리 셀에서의 테스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베를린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테스트가 끝난 후 회의실에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열 차단 장치는 예상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작동 속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온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지 불과 0.3초 만에 열 차단이 시작되었죠. 이는 전자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반응 속도였습니다. 베를린 팀과의 화상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마르쿠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너의 직감이 옳았던 것 같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OJC와 정식으로 기술 공동연구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소규모였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양측의 연구팀이 참석한 가운데 마르쿠스는 화상으로 연결되어 축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력이 두 기업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접근 방식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요. MOU에는 TS 밸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열 차단 장치를 전기차, 배터리용 안전보조 시스템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발 기간은 1년,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양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었어요. 두 회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협약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후 박진우가 소박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식 저녁 식사와 함께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박진우는 이 협력이 OJC에게 큰 도약의 기회라고 말했어요.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 역시 이번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회사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했어요. 항상 최첨단 솔루션만을 추구하던 우리가 검증된 기본 원리에 주목하게 된 것이니까요. 때로는 미래를 위한 답이 과거의 지혜 속에 숨어 있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여행이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협력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직감을 믿고 도전했던 결정이 옳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박진우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미니어처 TS 밸브가 들어 있었어요. 케이스에는 작은 혁신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작은 기술이 전기차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기술적 해결책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혁신은 항상 복잡하고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단순하고 검증된 원리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의 만남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음은 다음 단계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제이 씨와 함께 우리는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 짧은 일주일이 우리 회사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랍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제이 씨와 함께 개발한 배터리 안전 시스템의 최종 프로토타입이 놓여 있어요. 처음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진 모습입니다. 한국과 독일 엔지니어들의 지식과 경험이 융합되어 만들어낸 결정체죠. 우리는 최첨단이라는 말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을 지켜줄 해답은 캔처럼 생긴 작은 한국 기술 안에 있었습니다. 오제이 씨의 TS 밸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열 차단 장치는 엄격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어요. 실제 배터리 환경에서도 극한의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단순함이 오히려 신뢰성을 높인 셈이었죠. 이제 우리 회사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에는 모두 이 안전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마르쿠스는 이를 우리 브랜드의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로 마케팅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안전성이라는 슬로건으로 말이죠.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화재 사고 이후 떨어졌던 신뢰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한국의 오제이 씨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 그들은 전기차 부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어요. 이제는 여러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협력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작은 부탄가스 부품 회사에서 글로벌 자동차 안전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우와는 매주 화상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가 가족과 함께 베를린을 방문했어요. 함께 식사하며 두 나라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 기쁩니다. 진짜 기술은 위기를 먼저 알아보는 감각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첨단 기술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런 깨달음은 저의 엔지니어링 철학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지난주에는 뮌헨에서 열린 유럽 자동차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한 안전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업 경험을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기술의 나라 한국에 대해 소개했죠.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우리의 사례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오제이 씨와 함께 두 번째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관한 연구예요. 한국의 자원 절약 노하우와 우리의 전기차 기술을 결합해 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협력의 성공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연 셈이죠. 연구실 벽에는 이제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박진우가 선물해준 미니어처 TS 밸브와 함께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어요. 그 아래에는 제가 새긴 문구가 있습니다. 해답은 항상 가장 먼 곳에 있지 않다. 이 문구는
매일 저에게 편견 없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이후 연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팀은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기존 기술의 재해석과 응용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다양한 산업 분야를 넘나들며 아이디어를 찾는 시도도 하고 있죠. 혁신은 때로 경계를 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창밖에 내리는 눈이 점점 강해집니다. 평화로운 겨울 풍경이 연구실 창을 통해 펼쳐져요. 다음 주에는 서울을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OJ 씨와의 두 번째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을 위해서죠.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한국 문화와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첫 방문 때는 시간에 쫓겨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책상 위 달력을 보니 사고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충격과 절망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위기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는 법이죠. 오늘 오후에는 신입 엔지니어들을 위한 강연이 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시각으로 문제 해결하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술적 지식만큼이나 열린 사고방식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이니까요. 창가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노크 소리가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문을 열자 마르쿠스가 서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좋은 소식이야. 우리의 안전 시스템이 국제 안전 기준 인증을 받았어.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베를린과 반대편 지구에 있는 서울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결국 혁신은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